국민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갔다. 공정신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냉전 논리가 전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전부 감정적이고 또는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서 전부 그런 것들을 이제 감성이나 이데올로기를 양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냉철한 우리들의 이성으로 보는 어떤 눈 그리고 그런 어떤 학문적 토대, 토양 이런 것들이 전혀 공식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웃지 못할 희생자들까지 생겨났다. 그저 술 한잔 마시고 정부를 비판한 죄로 구속되는 일이 속출했다. 영등포 구치소 병사에 있을 때인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막걸리 방공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왜 들어왔어? 그때는 이제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한 건씩 잡으면 거기에 보상금이 나오고 기소를 하면 또 여러 건이 되면 아마 담당자들 진급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직 기승을 부릴 테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갈비를 먹을 때 왼쪽으로 먹는다 이거야. 왼쪽으로 갈비를 먹어야 힘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손님들하고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나는 왼팔이 더 힘이 있다. 나는 왼쪽으로 갈비도 나는 왼쪽으로 먹는다. 그걸 경찰서에 누가 신고를 해갖고 왼쪽을 강조했다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방공법이라 북한을 좌익을 찬양했다 이래 돼서 이제 그게 고무 찬양 방공법 4조이라니까 그걸로 이제 떡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 YH 사건으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다. 여당이 야당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여론이 들끓자 바로 닷새 후인 10월 9일 유신 정권은 난민전 사건을 발표한다. 당국이 간첩단이라고 규정하며 제시한 증거물 속엔 M1 소총까지 들어있었다. M1 소총은 난민전 조직원인 박성률의 집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총이 발견된 현장까지 상세하게 전국의 안방으로 전달됐다. 당시 극도의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M1 소총은 유신 정권의 발표를 그대로 믿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총을 준비했던 것일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4.19 때에서 더 일보 전진한 민중 항쟁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방어력, 적이 탄압해 온 거고 우리는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4.19로 얻은 민주주의는 박정희의 등장으로 무참히 짓밟혔다. 난민전이 무장선전대 희성대를 꾸린 명분은 그 전철을 뒤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78년도 하반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에 이제 신양식 선생과 남정님과 저하고 이제 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해성대를 만들었고, 남정님도 나는 그냥 시인이 아니다. 난 해방전사다. 그 마음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해방전사다. 칼로 싸울 때는 칼로 싸우고, 펜으로 싸울 때는 펜으로 싸우고, 총으로 싸워야 될 때는 총으로 싸우고. 총을 준비한 것은 김남주가 소속된 난민전의 희성대였다. 유신 독재와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기 위한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희성대는 예비군 훈련장을 주목했다. 그 총기를 어떻게 얻어왔냐고 그러면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서울에 4군데가 있어요. 노고단, 노고산이 있는 노고단, 잠실, 잠실 근처에 훈련장, 그리고 구리 교물리에 있는 훈련장, 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러 간 사람 중에 우리 일행이 한 사람씩 끼어가지고서 그거를 훈련 받다가 잠깐의 휴식 시간에 화장실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빼돌린 총은 M1 소총 한 자루. 허술한 무기관리 체계를 이용했던 것이다. 탄화를 구입을 했는데 내가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최광훈이라고. 거기하고 같이 구입을 했는데 고물상 하는 사람한테 샀습니다. 군 부대에서 총을 쏘고 나서면은 탄알이 많이 탄피가 흩어져요. 근데 그 탄피 중에 쓸만한 진짜가 한두 개라도 섞여 있을까 모른다 해서 그 탄피를 몽땅 샀는데 진짜 쓸만한 건 한두 개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수백 발 중에 그것의 총탄은 M1 소총이라고는 총알은 칼빈 공포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걸 상징적으로 갖고 있었죠. 된 이들 간첩단은 총은 M1 소총이었지만 총알은 칼빈총 공포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총탄이었다. 하지만 그의 총환자루 때문에 그들은 민주화 운동가들에게조차 폭력혁명론자, 급진 모험주의자로 비난받았다. 당시에 민도라는 게 민주화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긍정을 하면서도 폭력이라든가 또는 그런 그 급진적인 그런 방식의 투쟁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남주 등등이 체포됐을 때 그때 유일하게 우리 운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 세력과 카톨릭 세력이었는데, 카톨릭 세력은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만은 개신교 세력에서는 도저히 이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석방 문제를 도저히 우리 거론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한참 동안 김남주의 석방 문제 또는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은 거론조차도 못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난민전 강령엔 당시 그들이 세운 목표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유신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김남주는 민주정부 수립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리고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존엄한 권리와 자유를 유린한 유신 정권을 근본적으로 뒤엎고자 무장선전대가 됐던 것이다. 무장선전대라는 것은 주요 하는 일이 이겁니다. B라를 살펴온다. B라 살펴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민주소리라는 유인물을 각 학교마다 가서 뿌려야 돼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박정희에 저항하는 맥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선전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하는 무장선대입니다. 김남주가 머물던 잠실 시형 아파트 11동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1979년 10월 4일. YH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뿌린 후 근거지가 탄로났던 것이다. 경찰은 이곳에서 김남주 등 6명의 난민전 조직원을 체포했다. 방 안에선 당시 무장선전대가 제작 중이던 반유신 유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남주가 체포된 그날은 그가 그토록 무너뜨리고자 한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기 22일 전이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적대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 이 민족 분단의 비극을 이용해서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유지시켜